지금 뭐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정말 답답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래도 사법에 조그만한 최후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16일 밤에 나오실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아직 계시고, 그런데 김경수 부정선거를 획책한 정말 아주 중범죄자 김경수는 77일 만에 구치소 안에서도 아주 거의 뭐 최우수 VIP 대접을 받다가 지금 이렇게 걸어 나와서 도정에 복귀한다.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정말 사라졌다.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오늘 여기 진영이 사무실에 앞에 와서 용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뭐 여러분들 제가 사실 진영이하고 되게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친구와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의 얽힌 얘기를 좀 막 재밌게 좀 알고라 가시라고. 야, 진짜 여기 아마 진영이 뭐 밑에 비서나 누가 와서 보고 있을 텐데, 진영아 진짜 참 자네 그래도 말이야, 이 시점쯤에 2년이나 넘게 갇혀 계신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넌 밥맛 좋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있냐? 아이 나쁜 자식아. 진영이하고 저하고 17대 때 2004년에 같이 국회의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4년 17대 총선이 노무현에 대한 탄핵 때문에 저 열린우리당 애들이 들어눕고 해서 완전히 또 언론이 돌아가서 당시 한나라당이 100석은 그냥 뭐 50석 겨우 얻는다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보수를 살리고 한나라당을 살려달라고 찾아낸, 구세주로 찾아낸 사람이 달성군 국회의원하던 박근혜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적인 그런 인물은 아니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4.15 17대 총선을 앞두고 100석만 다오, 개헌 저지선인 100석만 주시면은 우리 한나라당 다시 반성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국을 다녔었죠. 그렇게 해서 120석을 얻으면서부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노세에 이른바 신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곳 용산에도 제가 알기로 2번 오셔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왜냐? 이 용산 지역이 지금은 이렇게 상전벽해가 된 것처럼 고층 빌딩이 들었었지만은 사실은 역전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웠고 서울역하고 연결이 돼서 이쪽이 야당세가 상당히 강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곳이라고 아마 17대 때 2번을 여기 오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 같이 2번을 했는데 저는 언론계 오래 있었다고 홍보위원장이 됐고 진영이는 바로 비서실장이 됐죠. 근데 고등학교 졸업 연도가 저하고 같아서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박근혜 대표를 언론들과 연결시키고 언론에 하는 홍보 이런 역할을 제가 기한을 내면은 진영이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결정을 받고 이런 과정으로서 진영이하고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 진영이를 얼마나 좋아하신 줄 압니까? 겨울 11월쯤 되면은 김장을 하죠. 근데 동네마다 김장을 그때 많이 합니다. 주로 적십자 회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 봉사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김장을 막 수백 포기를 합니다. 몇십 명 뭐. 그렇게 해서 독거 노인들이나 불우한 이웃들이나 이런 데 전부 또 포장을 해서 나눠드리고 하는데, 그게 또 정치인들로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 그 가을철 김장 행사가 초겨울 있습니다. 근데 용산에서도 당연히 하죠. 특히 아시다시피 용산은 서울역 뒤쪽으로 해서 쪽방촌이 많고 노숙자도 많고, 그래서 돌보미 쉼터도 많고 또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김장을 많이 합니다. 용산에 진영이 국회의원 시절에 11월 말에 김장 행사하면은 우리 박 대표가 오셨죠.
그래서 고무장갑 끼고 김치 같이 하고 포장하고 또 들고 저녁 때는 나눠주기도 하고, 제 기억으로 2004년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당선된 12년까지 제가 알기로 8년 내지 9년 동안 진영이 사무실에 와서 김장 담아줬습니다. 그 대단한 선거운동입니다. 박근혜 대표 당시에 한번 불러서 모시고 행사하려고 그런 사람이 막 국회의원마다 다 그러는데, 진영이 조용하게 있는 진영이 김장철 되면은 오셔서 김장 담아줍니다. 그래서 그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그런 개인적인 페이버를 진영에게 정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영이 우리 친박들 모임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 말은 그래요. 아, 나는 뒤에서 조용히 대표를 모시고 있다. 근데 정말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대표께서 진영이를 이뻐하셨다고. 그런데 2007년 우리가 경선에서 지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한 3, 4년 정말 푸대접 받았죠. 그냥 푹 정말 삼성동에 처박혀 계시고 국회 그저 왔다 갔다 하실 그동안에 진영이가 우리 대통령을 잘 모셨냐, 이게 거의 코빼기도 안 보였죠. 그래도 우리 박근혜 대표 그때도 11월만 되면은 진영이 지역구에 와서 김장 담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12년 대선이 되니까 또 진영이가 필요하니까 진영이를 불러서 일을 시키래요. 그리고 당선되고 나자마자 13년 1월달 인수위원회 구성되자마자 진영이가 바로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사실상 모든 정책 그 제안을 총괄해서 정리하는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초대 내각의 보건복지부 장관도 또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정도로 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딴 동네로 가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는데 단 한마디 말도 없는 비서실장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이 인간입니까, 이거? 인간 아니에요, 이 자식은. 자, 장관직 할 때 사퇴를 했죠. 좋습니다. 장관과 대통령 사이에도 정책을 두고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갈등을 갖고 서로 조정해 나가고 하는 게 정치지요. 그 진영이 말을 빌린다면은 제가 5번이나 설득을 했는데도 대통령이 안 들어주신다. 그래서 자기는 사표를 냈다. 또 대통령이 사표를 관리하고 또 설득을 하고 했는데 끝까지 장관을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그까지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신 있는 장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시켜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국민연금으로 하자는 거였는데, 진영이는 기초연금이 축소되는 게 반대한다. 그런 토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냐? 그건 대통령인 것입니다. 왜냐? 대통령이 장교를 임명을 했고 모든 정책을 이 A, B, C, D 5개든 6개든 복수의 건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고, 그렇게 해서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게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하는 겁니다. 장관은 영어로 세크리턴 그대로 비서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강요로서는 자기 소신껏 자기의 전문성에 맞게 건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서울한 감에서도 승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영이가 승복하고 있었다면은 진영이도 존경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장관 물러난 이후 대통령 물러날 때까지 진영이가 어떤 행태를 보였어요? 그냥 대통령하고 아예 그냥 등 돌리고, 그러다가 16년 2월경 이쪽이 용산 지역을 여성 어떤 특별 공천 지역으로 정하겠다고 이런 소문이 돌고 하니까, 그러면은 지가 소신 있고 제대로 박힌 정신 있던 정치 지도자라면은 승복을 해야죠. 당 결정에.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그냥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서 민주당 국회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3선의 경력을 갖고 있고, 우리는 여성 시민을 떨어졌죠. 그래, 정책으로서 갈등을 할 수는 있는데, 그 갈등을, 정책을 안 받아줬다고 당을 바꿔? 정당이라거나 이런 건 이념을 갖고 왔는데, 그렇다면은 도대체 진영이의 이념은 뭐였던가 말이지. 아니,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같이 하고 안 하고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진영이라는 자식은 처음부터 무상복지하는 민주당 정책을 지지하고 있었던가? 그래서 저는 진짜 묻고 싶어요. 나 이 진영이 이놈한테, 너 진짜 우익이냐 아니면 좌파냐 말이야. 너 그동안 더불어민주당하고 올려다니면서 뒷공무리 받은 놈이냐 말이야. 어떻게 신념을 바꿔갖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놈이 새누리당 저 더불어민주당으로 갑니까? 또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하고 장관을 한 친구가 여기에서 진영이라는 인간의 가치는 그냥 똥통에 떨어진 거예요. 신념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진영이 머릿속에 드는 거는 돌이켜보니까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는 거야.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었어.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포기해. 이건 국회의원이 아니야. 대가리 속에는 출세만 생각하는 놈이야 이게. 신념을 갖고 움직여야지. 명색이 먹물 먹었다는 우리가 또 국회의원을 3번째 4번까지 했는데, 그렇게 그냥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별히 총회를 하고 선거 때마다 와서 또 연설해 주시고 한 그 대통령을 그냥 하루아침에 버리고 저쪽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또 국회의원 빠지다니. 그래서 앞서 연설에서 우리 박성현 대표가 탄핵 때 정말입니다. 인간적인 의리로 왔어. 야, 탄핵까지 가는 건 곤란하다고 진영이가 한마디 했더라고요. 아마 여러 사람들이 감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 다물고 가서 잘하고 있어. 자, 이 친구가 경기고등 나와서 서울법대 나오고 사법고시했어. 이회창 총재가 97년 선거 때 판사하던 젊은 판사로 데려가서 이회창 총재 때부터 이제 정치를 시작한다. 이런 놈이야말로 진짜 철새죠. 맞습니다. 이런 놈이야말로 그 명문 경기고등학교를 망신시키는 놈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서울법대 망신살이 이렇게 하려고 사법고시 했냐 말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번 하고 떨어졌습니다. 뭐 능력도 없고. 그런데 진영이는 능력도 있고 인물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으면 국회의원도 4번까지 좀 해먹는데, 그래 능력이 많겠지. 그러나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제 능력보다도 이 친구 출신지 때문에 출세를 좀 많이 했어요. 놈이 고창, 전라북도 고창 그 진씨인데 출생은 담양에서 났대요. 그런데 이번에 장관하면서 지 출생지를 고창으로 고쳐달라. 그래서 전라북도 고창 출신입니다. 그래서 비서실장 할 때부터 우리 박 대표께서 처음으로 당대표가 되면서 정말 동서화합을 위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일부러 찾아서 이 친구를 비서실장도 시키고, 혹시라도 국정 떨어질까봐 선거 때마다 2번씩 와서 연설해, 11월 달 되면 이쪽에 와서 김장해주고, 그리고 초대 내각을 할 때도 당편 인사를 하고 동서화합을 위해 호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진영이를 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고 정당을 하루아침에 바꾸고 국회의원만 노린다면은 이건 미안하지, 전라도 사람 망신시키는 거예요. 전라북도에는 이런 인간 같은 사람 외에도 제대로 된 분 많습니다. 연망도 간노! 연망도 간노! 정말 저는 화가 납니다. 또 더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진영이 마누라가 뭐 여기 딱지 사가지고 또 뭐 7억 남기고 또 팔아 처먹었다고 그러대. 야, 참 잘해. 부창부수야. 그래서 용산 시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있는 거는 이번 총선을 대비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CCBB를 가려서 정말 우리 투표 유권자로서 심판을 하겠다고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첫 번째 우리 타겟으로 이 진영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진영이라는 친구 이번에 장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년에 용산에서 공천을 안 주기로 되어 있어요. 미리. 왜냐? 운동권 출신들 많이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 용산이 상당히 그 야성이 강한 지역이에요. 역전 주변에 여러 가지 해서 이 지역적인 안배가 그렇게 해서 운동권 하나 주는 거로 하고 그 대신 보너스를 하나 준 겁니다. 장관까지. 참 대단한 친구예요.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장관을 그냥 2번씩이나 하고 그것도 정당을 바꿔가면서 아마 기록을 많이 세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옛날 그래도 같이 친구처럼 지냈던 그 정리로 제가 좋은 충고를 하나 드리죠. 이제 내년에 국회를 떨어지고 그러면 장관 끝나는데 변호사 사무실 차려봤자 지금 나이 70이 동안 사건도 없을 거고 여기 신종상자 보니까 좋네. 여기에 저 2층에다가 사무실 하나 넣어서 처세 학원을 하나 차려. 이름도 지어줄게 내가. 출세 처세 학원 이래가지고 간판을 걸어. 어떻게 하면 출세할 건가 그 비결을 가르쳐준다. 어떻게 하면 장관을 2번 하느냐 그것도 정당을 왔다 갔다 바꿔가면서 하느냐 국회의원 4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도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이회창 총재를 어떻게 뺏겨먹고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속여먹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부업으로 우리 마누라가 나와서 딱지 사가지고 돈 버는 방법도 가르쳐준다. 그러면 문전성시를 이룰 거야 이 사람아. 야,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도 주고 간판까지 지어줬으니까 야, 보좌관 시켜서 나중에 감사하다고 상품권이라도 하나 보내줘. 박근혜 대통령님 김장을 얻어먹었던 분들 여기 이 지역에 수만 명이 계시다고. 대통령이 9년을 와서 김장을 드린 동네예요. 여기 여성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여성으로서 와서 이 지역 국회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을 보탠 사람입니까? 그렇게 호남 출신의 인물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보수의 인간을 하나 키워보겠다고 대통령이 정말 도와주셨는데 그래 이렇게 진영이를 여기서 그래 딱지도 사서 돈도 벌고 장관도 2번이나 하고 그렇지. 내년에 공천 안 주기로 됐고 그래 장관 얻어먹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안 되니까 내년에는 그것도 하면 되는 뭐 저 바른미래당도 있고 바른미래당은 깨진다니까 민중당이나 정의당 가서 이제 뭐 노동운동하면 해보지 뭐 그랬어. 뭐 이런 친구는 영혼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친구가. 우리가 국회의원실이 좀 정의당 가서 또 민노총하지 뭐 그러면. 미안 진영이 하나 더 가르치는데 내년에는 정의당이나 민중당을 한번 찾아가 봐. 그러면 또 한 자리 시켜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세계 정당에서 국회의원 5번 해본 사람으로 또 그것도 잘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오늘 뭐 포함지를 것도 없이 이런 인간들이 많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장관 자리 안 줬으니까 안 간 거지. 장관 자리에 자리 준다면은 지금도 저 자한당 안에도 절로 옮겨갈 놈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전에 공천 준다면 옮겨갈 사람 없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건 61명. 걔들은 다 그런 소질을 갖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탄핵을 왜 찬성했습니까? 김무서이가 가자 우리는 저 반기문이라고 미꾸라지 한 마리 내세우가 정권 잡으면 또 국회 또 시켜줄게. 그래서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 자들은 전부 다 언제든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주군을 배신하고 정당도 배신하고 국민도 배신하고 찾아갈 수 있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투표로서 이런 배신자, 이런 쓰레기, 이런 영혼이 없는 국회의원들을 심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